이번 주 글로벌 경제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요 글로벌 기업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픈 AI가 음성 모방 보이스 엔진을 공개했습니다. 사람의 음성을 학습해서 모방한 음성을 생성하는 새로운 AI 음성 모방 도구입니다. 15초 분량의 음성만 있으면 보이스 엔진을 이용해서 원래 사람의 음성과 비슷한 음성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위험성을 고려해서 미리 보기 기능만 공개하고 상품으로 출시할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오픈 AI는 보이스 엔진이 향후에 긍정적 기능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오픈 AI는 마이크로소프트와 1000억 달러를 투자해서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오픈 AI의 AI 모델을 구동하기 위해서 여러 공급 업체로부터 칩을 공급받을 예정입니다. 테슬라는 기존의 컨베이어 벨트에서 순차적으로 부품을 조립하는 그런 포드 방식에서 탈피해서 주요 부품을 한 곳에서 조립하는 언박스드 방식을 채택해서 원가를 절감할 계획입니다. 이는 저가 전기차를 양산해서 중국의 저가 전기차의 공세에 맞서기 위한 전략입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테슬라의 1분기 인도량이 발표되었는데 38만 6,810대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비 8.5%가 감소한 것이고 예상치였던 48만 4,200대를 크게 하회하는 수치입니다. 머스크는 테슬라의 실적 부진 이유로 첫째, 홍해 분쟁으로 인한 선적 차질, 둘째, 독일 베를린 공장의 가동 중단, 셋째, 파업을 꼽았습니다. 1분기 인도량에 대해 테슬라의 대표적 강세론자인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는 1분기 인도량은 설명하기 어려운 그야말로 재앙이라고 표현하면서 테슬라는 터닝포인트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테슬라의 중국 시장 점유율도 작년의 10.5%에서 금년에는 6%로 대폭 축소될 전망입니다. 테슬라가 중국에서 고전함에 따라 글로벌 IB들이 계속해서 목표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JP모건이 테슬라 목표가를 130달러에서 115달러로 하향했고 구겐하임은 새로운 목표가로 122달러를 제시했습니다. 1분기 인도량이 최악이라고 평가했고 테슬라는 공급망의 문제가 아닌 심각한 수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블룸버그도 기사를 통해서 테슬라의 충격적인 분기 판매량 감소는 투자자들에게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맹렬한 성장의 시기가 끝났다면 테슬라 주가는 실제로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지만 캐시우드는 테슬라의 주가 하락을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했고 특히 FSD와 로보택시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도 테슬라의 목표가를 320달러에서 310달러로 소폭 낮췄지만 다른 IB들에 비해서는 긍정적입니다. 1분기 테슬라 인도량은 역대 최악이지만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둔화에 영향을 받았고 단기적으로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지만 다른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성장 잠재력이 여전하다는 견해입니다. 한편 트럼프 후보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임기 첫날에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겠다고 말하면서 전기차는 다 중국이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목요일에는 테슬라가 최대 30억 달러를 투자해서 인도에 전기차 공장을 신설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 공장 부지 물색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에 인도 정부는 최소한 5억 달러를 투자해서 3년 이내에 인도에서 전기차를 제조하는 기업에는 전기차 수입 관세를 획기적으로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테슬라는 인도에서 저가 모델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제프리스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AI를 접목한 새로운 소프트웨어 사업인 코파일럿 AI가 AI의 성장을 이끌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는 화상회의 메신저인 팀즈와 MS365를 전 세계에서 분리해서 판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에서는 반독점 규제를 피하기 위해 팀즈를 MS365에서 분리하겠다고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미 하원에서는 코파일럿 AI의 사용을 금지했는데 정부에서는 높은 데이터 안보 보안이 요구된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BOA가 마이크론의 목표가를 120달러에서 144달러로 상향했습니다. 강력한 AI 모멘텀에 HBM 수요 증가가 그 이유입니다. 특히 HBM에 대한 수요가 220억 달러 이상으로 증가할 것인데 현재 시장 점유율 5% 미만에서 향후에 20% 중반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CT는 일라일리 목표가를 675달러에서 895달러로 대폭 상향하면서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등에서 다이어트 열풍으로 GLP-1의 판매가 증가하고 있어서 호실적이 예상되고 시장 내에 선점적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돼서 주가가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그 FDA는 비만약에 대한 수요가 급증해서 일라이릴리의 비만약인 젬바운드가 4월 말까지 공급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프리스는 메타의 목표가를 585달러로 상향하면서 비중 확대를 제시했습니다. 금년에 메타의 광고 실적이 크게 증가해서 점유율 상승이 예상되고 광고 실적이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아마존을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특히 AI에 대한 투자를 높이 평가하면서 AI가 추가 광고 수익 창출의 요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성장 여력은 충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수요일에 대만에서 강도 7.4 규모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TSMC는 한때 직원들에게 대피령을 내렸지만 모두 무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만에 공장을 둔 마이크론의 직원들도 모두 무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TSMC와 마이크론의 지진 피해도 크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반도체 설비가 밀집된 곳은 서부이고 지진은 동부에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SMC는 지진의 영향으로 일부 생산 라인의 공장 재개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공급 차질이 일정 부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마이커 세일러 회장이 자사주 4,000주를 매각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에서 매출 189억 달러, 영업손실 7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파운드리 분야의 전년도 매출은 270억 달러, 손실은 52억 달러였습니다. 애플이 애플카 사업을 접고 가정용 로봇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가정용 로봇은 아직은 개발 초기 단계입니다. 아마존이 무인 계산 시스템을 제거하고 대시카트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시카트는 소비자가 물건을 카트에 넣으면 실시간 추적이 가능한 기술입니다. 한편 아마존은 특히 그 웹 서비스 부문 직원 수백 명을 감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알파벳은 AI를 사용한 검색 서비스에 사용료를 부과할 것을 검토 중이고 온라인 마케팅 소프트웨어 기업인 허브스팟의 인수를 타진 중입니다. 자, 이상으로 주요 기업의 동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이번 주는 금과 은 그리고 구리의 상승과 그리고 유가의 상승 그리고 이에 얽힌 국제정세가 이번 주 주요 이슈였는데 이와 관련된 것들은 다른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른 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글로벌 경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2만 1000건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그 지난주 수치와 예상을 상회하는 결과이고 1월 말 이후 9주 만에 최고 기록입니다. 그렇지만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늘어나기는 했지만 이는 부활절 연회에 따른 그 요인일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소폭 증가하긴 했지만 다만 1분기 전체를 놓고 보면 전년에 비해서 5% 정도 축소된 것입니다. 이는 그 노동시장이 여전히 견고하다는 또 다른 증거이기도 합니다. 한편 미국의 2월 무역 수지는 68억 달러 적자로 나타나서 지난달보다 13억 달러 증가했고 2023년 4월 이후 최고입니다. 그래서 그 애틀란타 연은은 금년 1분기 GDP 전망치를 기존의 2.8%에서 2.5%로 하향했습니다. 이에 대해 JP모건은 무역 수지가 GDP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국내 수요가 견고함에 따라 수입 증가가 원인일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의 2월 구인 건수가 875만 6천 건으로 전월 대비 소폭 상승했고 컨센서스에는 부합했습니다. 채용은 580만 건으로 전월 대비 소폭 상승했고 해고는 170만 건으로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대해서 CT는 채용과 퇴직은 견조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노동 수요는 둔화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달 비농업 부문에서만 신규 고용이 30만 3천 명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컨센서스는 20만 명의 증가였습니다. 실업률은 전달보다 0.1%포인트 감소한 3.8%로 나타났습니다. 고용시장의 이 같은 흐름은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증가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요인입니다.
연준 위원들의 발언으로 금리 인하 기대가 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지되는 그 이유는 이와 같은 안정적인 경제 성장과 미국 기업들의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 미국의 3월 ISM 제조업 PMI가 50.3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그 17개월 만의 확장세입니다. 전월치인 그 47.8과 예상치인 48.5를 모두 상회했습니다. 특히 그 기준선인 50을 넘어서면서 제조업이 확장 국면에 진입했다는 평가입니다. 미국의 3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도 51.9로 3개월 만에 확장세로 돌아섰습니다. 제조업이 개선되면서 새로운 물가 압력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은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시장에는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이번 주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급등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그 3월 ADP 민간 고용이 18만 4천 건으로 상승해서 8개월 내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월치와 예상치 대비 모두 큰 폭의 상승입니다. 특히 이직자들은 대개는 임금을 높여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합니다. 그래서 임금 상승을 가늠할 수 있는 이직자 임금 상승이 전년비 10%가 상승해서 작년 7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ADP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그 인플레는 둔화하고 있지만 상품과 서비스 부문의 임금 인상은 가속화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그 3월 ISM 서비스 PMI도 51.4로 2개월 연속 둔화됐지만 50은 넘어섰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연준 위원들의 말입니다.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와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는 올해 3차례 금리 인하를 예상했지만 조만간 금리를 내릴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메리 데일리 총재는 예고한 3차례 금리 인하는 합리적인 기준선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현재로서는 성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조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고, 메스터 총재 역시 올해 3차례 금리 인하가 적절할 것으로 보지만 그보다 더 적은 횟수가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가까운 시일 내에 결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메스터 총재는 금리 인하에 나서기 전에 인플레이션이 더 낮아지고 있다는 증거를 더 보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인플레이션 고착화 우려와 함께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강하다는 데이터가 나오면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되고 있고, 일각에서는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를 2차례 이하로 줄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수요일 스탠퍼드 대학에서 열린 포럼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해 말하자면 최근 지표가 단순한 요철 이상을 의미하는지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너무 이르다라면서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인 2%로 지속해서 둔화하고 있다는 더욱 큰 자신감을 갖기 전까지는 기준금리를 낮추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매파적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는 올해 금리 인하 시기를 3분기가 아닌 4분기로 예상했고, 금리 인하 폭도 3차례가 아닌 1차례로 줄어들 수 있다면서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목요일에도 연준 위원들이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연초에 인플레 수치가 예상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인플레가 둔화하고 있는 큰 추세는 변동이 없다고 밝히면서 팬데믹 이후 공급망이 개선되었고 이는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는 인플레 경로에 대한 그 명확성을 위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인플레가 치솟는 것을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 전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시간을 가져야 하는 이유로 강한 노동시장을 꼽았습니다.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는 경제와 고용시장이 여전히 탄탄하고 인플레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면서 현 상황은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그 이번 주 글로벌 증시를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모두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